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숫자 하나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주식창과 코인 그래프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무섭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바로 미국의 1월 성적표라 불리는 물가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누군가는 기회가 왔다며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서둘러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운명의 숫자는 바로 2.4%입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숫자 같죠? 하지만 이 숫자 안에는 우리 지갑을 결정지을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낼 대출 이자가 줄어들지 아니면 내 주식 통장이 빨간불로 바뀔지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변화 속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지만 동시에 평생 몇 번 오지 않을 황금 같은 기회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난리인지 그 속사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핵심 비결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체 왜 전 세계가 2.4%라는 이 숫자 하나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바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연준은 우리 경제라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님과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물가가 너무 무섭게 올랐죠? 그래서 선장님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아주 꽉 밟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싼 이자 때문에 고생했던 이유가 바로 이 브레이크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4%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물가가 충분히 잡혔으니 선장님에게 이제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제 느끼는 이자 부담인데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5%로 똑같더라도 물가가 낮아지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이자 무게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경제가 이 무게를 못 이기고 짓눌릴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연준은 멀쩡한 경제가 이 무게에 눌려 쓰러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번 물가 하락이 단순히 숫자 몇 개 바뀐 게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신호탄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물가가 왜 금리를 움직이는 핵심 열쇠인지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끈질기게 안 떨어지던 물가를 2.4%까지 끌어내린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1월 물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서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1등 공신은 바로 기름값입니다. 우리가 차 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휘발유 가격입니다. 이게 1년 전보다 7%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차를 움직이는 비용만이 아니에요. 물건을 나르는 트럭, 공장을 돌리는 연료비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기름값이 내려가면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물건값이 안정되는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항복을 선언한 집값과 월세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물가가 안 떨어졌던 가장 큰 범인이 바로 이 지독한 집값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조사에서 이 주거비 상승세가 확 꺾였습니다. 물가라는 거대한 댐에 아주 큰 구멍이 뚫린 셈이죠. 집값은 물가 조사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가 뚫렸다는 건 이제 물가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의 하락입니다. 한때는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전체 물가 수치를 깎아내리는데 아주 큰 몫을 했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름값, 집값, 그리고 자동차 가격까지 우리 생활비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녀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인 겁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잡힌 게 눈으로 확인되니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딱 한 사람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조종사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인데요. 과연 파월 의장은 이 성적표를 보고 어떤 금리나 작전을 짜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가 성적표가 2.4%나 나왔으면 이제 바로 금리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사령탑인 연준의 생각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물가는 합격점을 줄 만한데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가가 잡히려면 사람들이 돈도 좀 덜 쓰고 일자리 구하기도 팍팍해져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돈을 아주 펑펑 쓰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 다시 불을 지펴서 겨우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간보기 전략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3월에는 일단 금리를 그대로 묶어두고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날씨가 따뜻해지는 6월쯤에야 첫 번째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만약 6월에 첫 인하가 시작된다면 올해 안에 3번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꺼번에 확 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약을 조금씩 줄이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조절하겠다는 전략이죠.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의 고통을 살포시 걷어내겠다는 게 연준의 진짜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연준보다 늘 한 발짝 더 빠릅니다. 벌써 금리가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금리가 실제로 내려갔을 때 우리 주변의 투자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변화의 지도를 지금부터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투자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역시 주식시장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은행에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지겠죠?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더라도 미래 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기지개를 켤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저렴해지니까 이제 집 사고 싶다고 고민하던 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북적북적해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꿈틀하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코인 시장도 금리 인하를 아주 반깁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봤자 이자가 쥐꼬리만큼 나오니 투자자들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돈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 금고에 갇혀있던 돈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자산시장 전체의 덩치가 커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늘 우리 생각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발 빠른 투자자들은 금리가 내려갈 걸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상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가격이 주춤할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아는 정보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밋빛 전망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들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금리 인하라는 목적지를 향해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 꺼진 줄 알았던 물가 상승이라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변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규모 관세나 세금 감면 이야기가 실제로 시행되면 상황이 싹 달라집니다. 외국 물건에 비싼 관세를 매기면 결국 그만큼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또 세금을 깎아줘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렇게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요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나 국가 간의 갈등입니다. 만약 중동 지역 상황이 나빠져서 기름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기뻐했던 2.4%라는 숫자는 순식간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비부터 전기료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오르고 결국 모든 물가가 다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월급 상승 문제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계속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기업은 그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건 좋지만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해서
월급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르고 또 월급 인상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면서도 이 세 가지 변수가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파도가 정확히 언제 우리 발등에 닿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길잡이 삼아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힌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는 매달 발표되는 일자리 성적표입니다. 연준은 물가만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을 잘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물가는 잡혔는데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고 월급이 계속 오른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가 참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실업률이나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3월 회의에서 공개될 점도표라는 지도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해요. 연준의 결정권자들이 나는 앞으로 금리가 이 정도 될 것 같아라고 각자의 생각을 점으로 찍어놓은 표입니다. 이 점들이 지난번보다 아래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높은 곳에 찍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뉴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실제로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읽어야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안정될까? 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아무리 지금 물가가 낮아도 사람들이 나중에 또 오를 것 같은데? 라고 불안해하면 실제 물가도 꿈틀대기 마련이거든요. 연준이 이 심리적 지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이해한다면 시장이 갑자기 출렁여도 흔들리지 않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단순히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히는 도박을 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의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공부해야 할 때죠. 2.4%라는 공은 이제 연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놓을 다음 데이터들을 차분히 지켜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여윳돈 1억 원이 있다면 부동산, 주식, 현금 중 어디에 가장 먼저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실전 투자 고수분들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세요.